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1991년에 나토에 동진을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러시아 RT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나토가 극구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젠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슈피겔지에 따르면 나토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3월 6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본에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당시 4개국 회의에 독일을 대표했던 위르겐 흐로복은 중동부 유럽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2+4 협상에서 나토를 엘베강 너머로는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헝가리의 나토 회원국 자격을 제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슈피겔이 당시 보도했던 이 내용은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돼 있던 대화록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 독일 의회 국무비서였던 윌리 비머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윌리 비머는 1989년 12월 총리였던 헬무트 콜에게 나토에서의 독일 연방군과 유럽에서의 나토에 관한 성명서를 보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성명서 내용은 독일 통일과 관련된 조약에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 당시 알고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토군은 동독 지역에는 주둔하지 않기로, 다시 말해 오데르강에서 멈추기로 했다는 겁니다. 독일은 유러피언 커뮤니티와 협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월포이츠 독트린에 의해 뒤집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월포이츠 독트린은 미국의 국방장관 이름을 딴 비공개 정책으로 1994년부터 1999 회계연도까지 미 국방정책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독트린은 1992년 3월 7일 뉴욕타임즈에 의해 공개되는 바람에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제국주의적이며 일방주의적, 그리고 가상적에 대한 예고 없는 선제 공격 등 미국이 독재체제로 여기는 국가가 슈퍼파워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방 외교정책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월포이츠 독트린의 공개로 논란이 일자 당시 독일 외상이었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는 사임을 했고, 그때부터 일이 계속 잘못됐다고 빌리 비머는 말했습니다. 이는 서구가 러시아와 유럽에서 협력하기는커녕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발트해와 흑해에 장벽을 쌓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와 미국의 약속 위반은 미국의 정치학자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만델바움의 저서 미션 페일리어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The Evil Deed, 러시아 사악한 행동이란 챕터 한 장을 할애해 약속 위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약속을 깨고 폴란드, 헝가리, 체크공화국을 나토에 편입시켰는데 이는 최근 수십 년 사이 미국이 저지른 결정적인 지정학적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만델바움은 빌 클린턴이 반대에 직면할 것을 꺼려해 국방장관과의 상의나 강요들과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행동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빌 클린턴이 폴란드계 미국인의 환심을 사려는 국내 정치적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델바움도 나토의 동진 자제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러시아가 별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정치, 경제적,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는 러시아가 서방의 약속 파기에 대해 공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으며 권리와 이익 침해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 발굴을 마치 잃어버린 바흐의 칸타타를 발견한 듯한 논조로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가 왜 이런 시점에 발굴 기사를 쓰는지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숄츠 내각은 러시아와 평화적인 방향으로 잘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목소리가 강한 독일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한 발 물러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절하는 한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도 당장은 안 된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독일 외교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경우 노르드 스트림 2를 폐기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노르드 스트림 2는 민간 섹터로 우크라이나 위기와는 별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정치적 위기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또 현 야당이며 앙겔라 메르켈의 계승자인 체데우, 기민당수 프리드리히 머츠도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 결제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독일에도 피해를 끼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분데스타그에서 이른바 적녹황 신호등 연정의 스탠스는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올라프 총리를 배출한 3인당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와의 화해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평화운동에 뿌리를 둔 녹색당은 외국에 대한 무기 제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의 성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거부도 녹색당의 방침입니다. 자유민주가 좀 드세기는 하지만 정부를 흔들거나 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대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견해는 군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카이 아힘 쉔바흐 해군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는 크림을 탈환하지 못할 것이며 푸틴은 존경받을 만하다고 발언했다가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면서 푸틴을 같은 눈높이에서 대우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으로 인해 사직했지만 독일에서 이런 정서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동유럽에서는 독일이 유럽이 아닌 러시아와 동맹 아니냐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3,000 병력을 보낸 데 이어 추가로 8,500 병력을 대기시켜 놓고 덴마크는 F-16 전투기를 리투아니아로 보냈습니다. 스페인은 해군 함정을 흑해로 파견했고 네덜란드는 F-35 전투기를 불가리아에 배치했습니다. 영국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터키는 드론, 폴란드는 견착식 대공 미사일, 캐나다는 특임대, 이 밖에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야전 병원 시설과 5,000개의 헬멧만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예프 시장은 베를린이 지금 농담 따먹기를 하느냐, 다음에는 100개를 지원하겠다고 하겠네 라고 모욕감을 나타냈습니다. 슈피겔에 이어 도이체 벨레도 우크라이나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지켜보자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도이체 벨레는 젤렌스키 뮌헨 안보회의 방문과 관련해 브루킹스 시니어 펠로우이며 국제문제 전문가인 콘스탄체 스텔첸 뮬러를 인터뷰했습니다. 콘스탄체 스텔첸 뮬러는 젤렌스키를 두고 스탠딩 코미디가 바로 연상됐다면서 위기의 순간에 우크라이나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이든이 자신이 아이리시 카톨릭이라는 등 횡설수설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미국과는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에너지가 걸려있고 중국과는 무역거래 비중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막 출범한 올라프 내각을 지금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자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